이런 걸 외웠다고요? 그 통사 때 그 통사 쌤이 너무 수면제라 가지고 반 전원이 한번 뻗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다 배운 건 아니고 그래서 문화융합, 문화동합, 문화공존 이런 거. 뭐 샐러드인가 뭐 그렇지. 모시기 그거 그건 배웠어. 그거 배웠잖아. 샐러드 모시기 이거 해가지고. 중학교 때도 나오고. 샐러드 볼 그거는 근데 이제 생균으로 넘어가고 사용을 해서 안 나와요. 옛날에 나왔었는데 이제 절대 안 나오고. 자, 여기서 문화라는 데서는 이 좁은 의미의 문화하고 넓은 의미의 문화 있잖아. 요거는 선지에서 밑줄 해가지고 구분하는 거라고 볼까요? 이거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지?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문화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거.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문화는 넓은 의미의 문화는 생활 양식. 예를 들어서 우리 의식주도 문화라고 하거든. 그렇죠. 근데 의와 주는 이해가 되는데 식은 왜 될까? 나라마다 다르니까. 먹는 거는 본능으로 먹는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우리는 숟가락 젓가락으로 먹고 그다음에 국이 있어야 밥을 먹고 이건데 서양 애들은 뭐 포크나 칼로 먹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걔네들은 국 안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생활 이게 서로 다르게 나온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자 일단 보세요. 그래서 문화 의미 보면 좁은 의미의 문화, 넓은 의미의 문화를 구분하는 거가 별표 2개짜리잖아. 그래서 그건 뭐 이렇게 매년 나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지문에서 나오는 정도는 된다. 선지로. 그래서 고상하거나 좁은 의미의 문화는 의미가 고상하거나 세련된 것, 고급스러운 것 등 특별한이겠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회적 생활 양식이고 예를 들어서 문화공연, 문화면, 문화상품권, 문화인 이런 것들. 근데 넓은 의미는 한 사회나 집단에서 나타나는 언어, 의식주, 가치 및 규범 등 인간의 모든 사회적 생활 양식. 그지? 자, 그래서 대중문화, 민족문화, 뭐 음식문화, 기타 등등. 됐나요? 자, 그래서 좁은 의미의 문화, 넓은 의미는 좁은 의미는 배타적이고 넓은 의미는 포괄적이다. 그건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화의 특성에 보편성과 특수성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보편성은 뭐야? 언제나 어디서나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지. 특수성은 뭐야? 다른 말로 바꾸면 다양성인 거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옷을 입는 거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보편성인데 우리 전통 옷 생각하면 한복을 입고 중국 애들은 뭐 치파오를 입고 일본 애들 기모노를 입고 뭐 그런 거 있지? 그런 거는 특수성이 된다는 거야. 됐나? 자, 그래서 보편성은 언어, 혼인, 가족들 등같이 모든 사회에서 어떻게 공통적으로 혹은 보편적으로 찾아주시는 문화유산, 문화 특징이 존재한다는 거고 특수성은 사회마다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혼인 및 가족제도 유형이 존재하듯이 각 사회는 자신들이 처한 자연환경과 역사의 배경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는 거죠. 그럼 혼인제도 하면 우리는 일부 일처제지만 아랍 쪽에 가면 일부 다처제 있잖아. 그거 생각하면 돼. 야, 근데 일부 다처제 좋을까 안 좋을까? 그다지 좋진 않을 것 같아. 그다지 좋진 않을 것 같아. 나오셨는데 왜 그래? 좋지 않아? 다른 사람이랑 살아도 피곤할 것 같은데. 그거는 내가 생각 못 해봤구나. 그러네. 내가 진짜 아랍 애들처럼 왕처럼 군림하면 모르겠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저게 그거래. 그래서 내가 이제 부인이 여러 명인데 여행을 갔다 오면 선물을 사오잖아. 똑같이 사와야 된대요. 돈이 배로 깨져버리는 그냥. 그러니까 누구만 이뻐하면 안 된대 이거. 그럼 골치 아프대.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자, 그다음에 47쪽에 문화의 속성에서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학습성이야. 학습성이란 건 뭘까? 배운다라는 거지. 그지? 자, 그런데 배울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엄마한테 말을 배우는 거 생각하면 되지. 우리 말 배울 때 어떻게 하지? 따라 하다가 배우잖아. 그러면 이게 배웠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와 내 세대가 같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를 공유성이라고 해요. 그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런데 하다 보면 변동성도 생기게 되는 거지. 자세한 건 나중에 좀 볼게. 자, 근데 변동성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축적성도 생기고 전체성 혹은 총체성이라는 것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학습성은 이제 배우는 거니까 알겠지? 자, 변동성은 우리 용비어 참가해 보면 그 위화도 회군하는 장면에서 가람가제 자마실제 이렇게 나오잖아. 알아? 니는 고대어를 안 배우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고대어를 배웠거든? 배우지 않나요? 중세국어. 중세국어에. 응. 너 안 배웠어? 던져가지고. 어? 고1 막바지에 던져가지고. 헐. 자, 이게 뭐냐면 현대어로 번역하면 얘가 강인 거야. 강가에 주무실 때에 이런 거거든. 그러면 가람이 강으로 변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변동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강이라는 말을 쓰면 알아듣는데 조선시대에 가서 강이라고 쓰면 어떻게 되겠어?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축적성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고전문학 시간에는 가람을 배우고 현대문학에선 강을 쓴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됐나? 그 다음에 전체성은 뭐냐면 변동하는 게 뭐가 하나 변동하는 게 어떤 한 부분의 변화가 다른 부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야. 어떤 거냐? 그냥 뭐 연관이 있다 뭐 이러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 책에 이제 예를 들면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언어가 바뀌었어요. 어떤 게 있을까? 미래는 지금 잘 모르지만 옛날에 PC통신 시대에 PC통신은 전화선으로 하거든? 여기 채팅할 때 안녕하세요 하면 저쪽에 안녕하세요 다 하려면 5분 걸려. 5분이나 걸린다고요? 와. 영어 하나 다운받으려면 3일이야. 와. 상상도 할 수 없는. 니는 이해가 안 되지? 와, 뭔 3일을. 그렇게 살았어. 우리 그 이메일도 없고 막 팩시밀리 날리고 막 이러던 시대 살았잖아. 나는 우리 어른들은 이제 텔렉스 보내던 시대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날로그. 근데 이게 안녕하세요 하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게 바이트 수에 따라 매겨지거든. 근데 영어는 웃기는 게 뭐냐면 알파벳 한 글자에 1비트야. 그럼 8글자짜리면 한 바이트가 되는 거지. 한글은 한 글자가 한 바이트야. 용량을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말을 줄였어. 반가. 이것도 귀찮잖아? 이렇게 된 거지. 근데 핸드폰이 생겼어. 핸드폰이 나왔어. 그러니까 스마트폰 말고. 스마트폰 하니까 핸드폰 하니까 거기서 서로 인사할 때 이렇게 해서 보내더라는 거지. 근데 이게 요새 이렇게 해서 이모티콘 나오잖아.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야. 스마트폰으로 되면서. 이해돼? 그래서 그러니까 반갑습니다에서 시작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화하더라. 이게 컴퓨터 통신 기술의 발달 때문이다라는 거지. 기술의 발달 때문이다라는 거지. 됐나요? 자, 또 하나는 어떤 하나의 문화가 나왔을 때 그 사회의 다른 요소들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자, 우리가 한복이 왜 펑퍼짐하게? 한복은 짝 달라붙지 않고 펑퍼짐하잖아. 이유가 뭘까? 안에 껴있는 게 많아서. 주변 나라들 중에서 일본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다. 중국도 침상 생활인 거 알아?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근데 우리는 바닥에서 생활하잖아. 그죠. 이유가
온돌. 겨울에 추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돌을 깔고 그 다음에 천장이 이렇게 높으면 안 돼요. 네. 그 천장이 낮아. 그래서 우리가 좌식 생활을 많이 하는 거지. 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옷을 편하게 입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펑퍼짐 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기후하고 옷하고도 연관이 있더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동남아 지역에 가면 애들이 손을 이렇게 밥을 손으로 이렇게 뭉쳐서 먹잖아. 예. 근데 그거 왜 그럴까? 쌀 때문. 쌀에 찰기가 없어서. 쟤는 1년에 쌀 농사를 3번 지을 수 있죠. 대신에 찰기가 없어.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얘가 찰기가 생겨. 그래서 그게 먹는 거지. 그거는 걔네들이 미개해서가 아니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기후하고 식습관도 관계가 생긴다. 오케이. 자, 봅시다. 문화 속성에서 별표 3개죠. 그거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각 속성의 특징을 구분해야 되고 공유성하고 전체성이 헷갈린다. 자, 그래서 학습성은 첫 번째가 학습성이지. 그래서 문화는 선천적,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라 후천적 학습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래서 개인의 특징으로는 개인의 사회적 행동이 문화적 환경 속에서 형성되고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나 각각 한국 가정과 미국 가정 입양된 경우,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야. 네. 근데 일란성 쌍둥이는 서로 기호나 뭐 이런 거 다 똑같은 거 알아? 그런데 입양된 경우 학습은 문화가 다르므로 언어나 음식도 생활력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입양됐던 애는 김치를 못 먹겠지.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공유성이에요.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 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생활 양식이다. 특징으로는 사고와 행동의 동질성이죠. 똑같은 거를 형성하여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원활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토대가 된다. 그래서 설날에는 세뱃 올 것이라 예상해서 세뱃돈 준비할 거. 그러니까 세돈 바꿔놓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위에 있는 건 니네 경험이 없을 텐데 함사세요 하는 거 못 들어봤지? 함이요? 함이라는 게 뭐 속에 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결혼식 전날 신랑 친구들이 이게 등짐을 이렇게 뭘 메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동네 입구에서 함사세요 하고 고함을 질러. 그러면 신부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가족이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얼마, 그러니까 몇 발 더 가자고 해. 그러면 얼마 줄 거냐고 흥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 받으면 이제 메고 있는 애 함지내비라고 하거든. 함지내비가 몇 발 갈까 하면 이제 우리가 몇 발 가자 하면 이제 몇 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꽤 멀리서부터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2번 해봤는데 뭐 다 서울에서 했다 보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고 그 집 골목 있는 데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다 뭐냐면 단독주택가였어. 그러니까 아파트가 되니까 이걸 못 하는 거야. 이 소리가 울려버리잖아. 그래서 근데 그렇게 시끄럽게 해서 한다고 해서 누가 욕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들 이제 뭐 주변에 아는 거지 이제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누가 결혼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축하하는 거지 막 시끄럽게 떤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근데 아파트에서는 좀 그렇지. 워낙 많이 살고 뭐 그러니까. 근데 난 그 상자에 뭐가 되는지 아직도 궁금해. 그거 받았고 돈 받아갖고 뭐 할까? 그날 이제 그 결혼식 전날이지. 신랑 친구들 그거 갖고 술 마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변동성이지. 변동성. 그래서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나 내용, 의미가 변화하는 생활 양식이다. 특징으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인간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면서 나타났고 예를 들면 훈민정음의 자음은 원래 17자였는데 지금은 14자만 사용된다. 뭐뭐가 없어졌지? 그 예디음이랑 아레아. 아래하는 모음이잖아. 근데 그거 자음. 이거 그 세모 반치음. 그리고 이게 여린 히읗이구나. 여린 그다음 예디음 이렇게 세 개. 근데 모음은 얘가 없어졌고. 쌤 빈칸이 뭐라고요? 어? 의미가 뭐하는 생활 형식이다? 변화. 변화. 그 다음에 용비어청을 사용한 가랑과 부리는 현대어에서 강과 뿌리로 변화했다. 오케이? 이게 자, 그 다음에 축적성. 문화는 세대 간 전승되면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점점 더 풍부해진다. 그래서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며 인간의 문화와 여타 동물의 후천적으로 학습한 행동을 구별해주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단순히 절여 먹던 김치에 고추 등의 같은 양념들이 추가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 김치 문화가 더 풍부해졌다. 우리나라 고추는 언제 절여됐지? 조선 때였나? 좀 많이 늦겠네. 중국에서 온 거라. 아니야. 베트남 아니에요? 일본에서 왔어. 그래요? 임진왜란 때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나라 김치는 백김치였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다음에 가랑과 부리는 고전 문화에 쓰이고 강과 뿌리는 현대 생활에서 사용한다. 오케이. 그다음에 전체성. 문화는 전체성 혹은 총체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총체성이라고 돼 있네. 그지? 자, 그래서 의미가 문화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로서의 전체 또는 체계이므로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문화 요소 간 상호 연관성으로 인해 한 부분의 변동은 다른 부분의 연쇄적인 변동을 초래한다. 이해되죠? 그래서 한복은 온도를 사용한 난방 문화와 낮은 천장에 따른 좌식생활 편도 고안된 의복이고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언어 생활도 변화 나타나 말주민이나 이모티콘이 보편화되더라. 문제는 이 말줄임표 같은 거를 대학생들이 답안지에다 쓴다는 게 문제야. 그럼 안 돼. 오케이? 난 실제로 그렇게 답안지 쓴 거를 봤어. 페이스북에서 올라온 거를. 자, 그 다음에 전체성과 변동성을 구분해 보면 전체성은 둘째 줄 봐봐. 전체성은 하나의 문화소가 변화하면서 다른 문화 요소들이 연쇄적으로 변화하는 양상과 관련있다. 뭔지 알겠지? 이거. 오케이. 자, 그래서 따라서 전체성은 산업화에 따른 가치제도와 같이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문화 요소들의 연성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이와 달리 변동성은 특정 문화 요소가 소멸 또는 등장하거나 기존 문화 요소의 의미 또는 형태가 달라짐으로써 한 사회의 문화 목록의 변화가 나타나는 양상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변동성은 조선시대와 현재의 가족들과 다른 것처럼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비교를 통해 파악되는 한 사회의 문화 목록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장기 단기로 구분하면 된다는 거고. 넘어가세요. 자, 문화 요소에서 문화 요소를 문화를 구성하는 게 뭐냐라는 거지. 거기에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라는 게 있는 거고 거기에 뭐 기술이나 언어나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지. 여기서 함정 하나는 뭐냐면 기술이 물질 문화라는 거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기술이 물질. 왜냐면 비물질 물질에서 물질이면 뭐 형태가 있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기술은 형태가 없잖아. 그런데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 기술이잖아. 그렇죠. 편리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얘가 물질 문화가 되는 거야. 됐나? 그 선지에서 고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문화 요소는
물질문화, 비물질문화 구분하는 거 하고 기술이 물질문화 좀 주의라고 하고 그래서 한 사회의 문화 체계를 구성하는 영역이나 부분이 되고 유형으로는 물질문화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만들고 사용하는 인공물이죠. 인공물.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거. 오케이. 이나 그것을 제작하고 사용하는 기술을 통틀을 건다. 그래서 의식주, 도구, 기계 이런 것들이 있고 비물질 문화에는 제도 문화와 관념 문화가 있다. 그럼 제도 문화는 그 예를 보면 알겠지. 그 다음에 관념 문화도 예를 보면 알겠지. 됐나? 넘어가 되죠? 자, 문화 요소에서는 기술만 봐. 나머지 뭐 아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인간이 욕구 충족을 위해 자연이나 사물을 이용하는 방식 및 그 결과물이고 기능은 인간을 자연환경에 적응하게 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욕구 충족을 가능하게 하는 거다. 됐습니까? 넘어가세요. 자, 49쪽에 테마 3에 문화 연구의 관점에서 얘는 요 뒤에 나오는 문화의 태도하고 관련이 되거든. 자, 뭐냐면 첫 번째 거는 총체로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면 안 된다. 됐나? 그래서 전제가 문화의 각 구성 요소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의존적. 그래서 하나의 전체를 이룬 거다. 그래서 연구 방법은 한 문화 요소를 이해하기 위해 다른 문화 요소나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 문화의 의미를 파악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의의가 문화를 각 부분으로 분리시켜 개별적으로 볼 때 발생할 수 있는 편협하고 왜곡된 이해를 방지하는 거고, 그래서 한국인들이 김장을 하는 것은 겨울철 춥고 건조한 기후 때문이다. 이거 무슨 말일까? 저기 누구냐? 손흥민은 겨울에 축구 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안 하잖아. 왜 그럴까? 기후. 너무 춥죠. 거기는 서해안해양성 기후. 그래서 겨울에 따뜻해요. 근데 우리나라 겨울에 잔디가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쟤네는 살아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풀이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김치를 미리 담가 놓지 않으면 채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그래서 김장해갖고 거기서 비타민C를 흡수하는 거지. 됐나요? 그 다음에 동남아인들이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은 연중 무더운 열대 기후 때문이다. 그럼 아까쯤에 총체성하고 관계가 있겠지?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음식에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것은 열대 기후 때문이고, 향신료하고 열대 기후 무슨 상관이야? 그 썩는 거. 상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이누이트족의 생선을 날 것을 먹는 것은 한대 기후 때문이다. 이거 내 다큐멘터리 실제로 봤거든? 진짜 생선을 잡았는데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회 먹는 거 생각하면 안 돼. 피 있는 그대로 먹어요. 근데 그 왜 그러냐? 물속에 물풀들을 생선이 먹잖아. 그럼 얘가 비타민C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 술록도 잡으니까 그대로 그 피를 먹더라고. 근데 기생충 안 생겨났죠. 나도 그게 궁금했어. 그래서 너무 추워서 안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근데 그거보다 일단 좀 무섭다는 생각은. 어우, 아니 아무리 동물 피라도 피를 먹는 거잖아. 역한데. 그러니까. 피에도 그 영양분 있어서 그냥 먹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도 선지를 먹으니까, 근데 선지는 삶아서 먹는 거잖아. 근데 아우 씨. 생피는 좀. 자, 그 다음에 비교론이에요. 두 번째 거는. 우리가 논술에서 이 문장을 전개할 때에 비교와 대조가 있다? 그럼 차이점은 뭘까? 비교하는. 이런.
비교는 공통점 차이점을 보는 거야. 대조는 차이점만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키가 작고 이재용은 키가 크다 하는 거는 대조가 되는 거지. 이재용 커요? 나보다 훨씬 크지. 클 거야 아마. 그 누구냐 그 젠슨 왔을 때 보니까 큰 거 같은데. 아 이건희가 별로 안 큰 거 같아요. 아 이거는 저기 원래 레슬링 했기 때문에 안 클 수밖에 없어. 그다음에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인 거 공통점. 걔는 뒷다부자, 나는 아닌 거. 그 나중에 이제 정의구분 할 때 하겠지만, 태어나 보니까 삼성 가네. 그지? 아휴, 그냥 뭐 타고난 게 다른 거 어떡하나. 자, 그래서 비교로는 문화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지닌다. 오케이? 그래서 연구 방법이 서로 다른 시대와 사회 문화를 비교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한다. 됐나요? 의의는 자기 문화, 타 문화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료한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접근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 여기에 사례를 못 적어놨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상대론적 관점. 이건 뭐냐면 그 사회에서 왜 그랬을까라는 맥락을 생각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뒤에 이제 상대주의하고 연결되는데 형사님 네? 보리탕 먹었어 안 먹었어? 먹어봤죠. 먹었어? 네. 오 이거 한 대 잘 없는데? 성남자 합수가죠. 아 그래? 네. 오 그렇군. 아 여기도 삼겹 가면 있긴 있어. 근데 넌 어때? 맛있진 않던데. 그치? 나도 솔직히 맛있지 않아. 세상에 맛있는 게 그렇게 많은데. 너는? 먹어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어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보리탕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 고기가 막 그 뭐지 저거 육개장에 있는 가지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난 고기가 쫄깃쫄깃해야 되는 사람이라 그닥 별로거든. 삶으면 그래도 쫄깃쫄깃한데. 삶으면 쫄깃쫄깃해요. 수육처럼 먹으면 개고기. 아 그래? 그건 탕으로만 먹어서 그렇구나. 느끼해. 난 별로야.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걸 왜 먹게 됐을까? 먹을 게 너무 없어. 한마디로 먹을 게 없었어요. 88년도에 우리 올림픽 있잖아. 그때 프랑스의 브리트 바르도라는 배우가 있어요. 아직 살아있어. 이 양반이 누구랑 같은 급이냐면 마릴린 monroe하고 비슷해. 그만큼 유명한 건지 아니면 그 여자도 이제 그 육체파거든. 그 몸으로 내는 그런 저기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양반이 당시에 올림픽 우리 하기 전에 이제 그 뭐냐면 한국은 개고기를 먹는 미개한 나라이기 때문에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된다라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했어요. 근데 결국 우린 잘 하긴 했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귀가 문화 이해 태도의 관점에서 논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96학번의 한양대 논술 문제 1번 문제였어. 그래서 잘 썼지. 2번 문제를 망했지. 2번이 뭐였는데요? 2번 문제가 이렇게 T자를 딱 쓰고 얘하고 얘가 길이가 같은데 사람들은 얘가 길다고 생각한대. 세로가 길다고 생각한대. 네. 그래서 왜 그러는지를 논하래. 모르겠어. 그래서 세로로 보여서 한참 쓰다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결론이 안 나. 그래서 이제 답안지 다시 달라고 해갖고. 근데
시간이 이제 촉박하니까 결론을 막 급하게 내렸어요. 이번까지밖에 없었어요? 논술 2문제였어. 와. 갖고 했는데 예비가 56번 이었는데 안 됐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때는 이제 가나다 3개밖에 없잖아. 구육대. 근데 나군에 서울대하고 성균관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경희대 있었고, 가군에 연대, 고대, 서강대가 있었단 말이야. 그다음에 한양대가. 왜 나 여기 외대가 있었어. 근데 일단 여기 수학 보는 학교, 본고사 수학 보는 학교도 다 빼. 아니 나는 과를 경제학과만 썼으니까. 그래서 수학 보는 학교 다 빼. 그래서 내가 부산대도 그래서 못 간 거야. 나 부산대 가고 싶었거든. 그래서 근데 여기 그러니까 3개밖에 못 쓰니까 우리 학교 쓰는 애들이 여기 다 썼을 거 아니야. 그렇죠. 왔다가 여기 다 빠져나가고. 근데 얘네들은 까르파에서 나랑 성적 비슷할 거 아니야. 안 빠져. 이 새끼도 안 빠지지. 그거도 안 빠져. 그래서 결국은 안 되고 결국은 이제 여기서 다 빠져나가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상경 계열이었거든 우리 때는. 그래서 270명 모집에 예비 336번. 즉 270명 나가고 또 66명이 또 나가고. 뭔지 알겠지? 그러고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맨날 내가 문 닫고 들어왔다고. 내가 교수회관 내가 세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그때의 그 1번 문제가 그거였는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저기 쟤네들은 농사 지을 때 뭘 쓰지? 쟤네 동사 지어요? 그러면 쟤는 신약 안 먹냐? 괜히 이소부화 이런 거 생각해봐. 이소부화나 아니면 알프소냐 하이디 이런 거 보면은 또해. 또해. 근데 중세시대 얘기고, 중세시대 전에 얘기고, 농노들이 일어나는 이제 중세시대부터는 당나귀나 노새를 이용한단 말이야. 그지? 이소부화를 생각하면 돼. 근데 우리는 소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쟤네는 소가 먹는 거 용도지만 우리는 소가 농사 짓는 데 쓰는 거야. 그죠? 그리고 소가 새끼를 1년에 한 마리밖에 못 낳지. 그 이제 소 한 마리 값이 사립대 등록금과 똑같은가 봐. 그래서 대학을 다른 말로 우골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뼈로 만드는 탑이다라는 거야. 이과는 더 비쌀걸? 그래서 소 팔면 애 학교를 보낼 수 있는데 내가 먹을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소가 의외로 나이가 어리잖아. 네. 아예 송아지 고기는 못 먹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먹는 소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더 키우면 농사짓는 데 쓰는 용도지만 일단 팔아야 내가 돈을 버니까. 그죠? 그래서 높으신들이 그걸 다 먹는 거지. 그럼 돼지는요? 돼지는 새끼를 많이 낳긴 하지. 문제는 많이 먹어.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 두 번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돼지가 되게 깨끗한 동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를 뒷대서 줘야 돼. 그래서 아랍 애들이 쟤네들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돼지를 안 먹는 이유가 뭘까? 너무 많이 먹어. 물이 없어서.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까 키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안 키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나까지 못 먹는 거지. 그럼 닭은요? 닭은 달걀 팔아야 되잖아. 잡아먹기 아까. 그래서 계속 알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못 먹는데 걔는 문제가 뭐냐면 걔는 새끼를 많이 낳죠.
또 하나, 개가 원래 늑대잖아. 사냥을 하지, 지가.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체격이 작으니까 많이 안 먹고, 그다음에 사람이 먹던 걸 그대로 다 먹잖아. 지금은 사료 먹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먹이는데도 별로 부담이 없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저 높으신 분들이 안 드시니까, 그래서 내가 먹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한마디로 먹을 게 없어서 먹었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그거보다 나는 30살 때 처음 먹었거든. 그리고 35살 때, 6살 때쯤 먹었나? 한 두 번 먹었는데, 하여튼 어릴 때 나는 내가 되게 슬럼가 살았다고 했잖아. 근데 거기서 진짜로 산에 가다가 깨갱깨 소리가 들려서 봤는데, 아저씨들이 개를 이렇게 두들겨 패는, 내가 그걸 봤어. 그래서 더 못 먹는 거야. 자, 그래서 문화는 그것이 발생한 사회의 역사적, 환경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의미와 같이 지니는 거고, 연구 방법이 해당 문화에 향유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문화의 고유한 의미를 파악하더라.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의가 서로 다른 문화가 가진 고유한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인류 사회에서 문화 다양성이 갖는 가치를 인식하는 데 기여한다. 그래서 동남아인들이 손으로 밥을 먹는 것과 이누이트족이 생선을 날 것으로 먹는 것은 기후 특성 때문이지 미개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가 상대론적 관점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개고기를 먹는 게 먹을 게 없어서였다 라고 하는 것도. 오케이. 자, 네. 50쪽에 테마 4의 문화이해의 태도에서 첫 번째 거가 뭐냐면 자문화 중심이에요. 이게 뭐야? 우리 거가 잘났다. 왜? 나 자니까. 그래서 자문화 중심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의미가 자기 문화는 우월하고 타 문화는 열등하다고 평가하는 거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우리 문화가 남의 문화보다 좋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문화를 우열평가 대상으로 간주하고, 장점은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줌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에게 충성심을 갖게 하고 사회 통합을 유도할 수 있다. 근데 단점은 자기 문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저해하고 다른 사회 문화에 대한 배타적 태도나 자기 문화에 대한 우리 거만 좋다라는 걸 뭐라고 하지? 그거를 국수주의라고 하죠. 오케이. 그다음에 다른 사회에 대해서 뭐냐면 제국주의 의적 문화의식 태도를 이어질 경우 사회 간의 마찰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기독교를 강요한 거. 야, 저기 남미 가면 멕시코 밑으로 전부 다 국민의 98%가 카톨릭을 믿잖아. 근데 저기 원래 걔네 종교 아니잖아. 그게 강요에 의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아프리카에도 이 중남부 밑으로 가면 여기부터 밑으로 그 개신교 되게 많은 거 알아? 여기 뭐 네덜란드 식민지 여기 같은 뭐 영국 식민지 그다음에 여기 프랑스 식민지 많잖아. 뭐 독일 식민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 몰랐구나. 요 위에는 이제 아랍세였으니까 이제 아랍 저기가 그대로인데 이슬람교인데. 다음에 조선말의 세국정책 대표적인 국수주의죠. 그지? 그 다음에 일제가 창씨 개명하는 거 제국주의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문화 4대주의. 자, 4대주의는 4대가 잘 봐봐. 이게 1사자가 되면 섬길 사자거든. 그럼 큰데 큰 거를 섬기는 주의야. 즉 얘는 남의 문화가 우리 문화보다 좋다라는 거야. 됐나? 그러면
얘 두 개의 공통점은 문화를 우열 평가를 하더라라는 거지. 됐나? 자, 이게 한문을 많이 하면 공부하기가 되게 쉬워져. 모르지? 중학교 때 던져놔가지고. 아니 우리나라말에 70%가 한자인데, 그러니까 한자어. 그러니까 한자를 가지고 조합해서 만든 거잖아. 네. 근데 당연히 한문을 공부를 해야지. 이제 대학교 가도 저기 저기 한자로 된 책 많잖아. 경작책 중에. 번역본 사야죠. 어? 번역본 사야죠. 아니 저 안에는 한글이야. 제목이 그래요? 꼭대기가 이제 한자로 돼 있는 거지. 근데 중간 중간에 이제 네,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막 한자로 써놓은 거지. 아. 못 알아먹. 하나도 못 읽는데. 못 알아먹는. 얘보다 사실은 어땠냐? 아 이게 번역서였고 원서가 사실 더 쉬워. 영어로 되는 게 훨씬 더 쉬워 사실은. 책을 버릴 때가 됐나 보다. 책이 다 버렸네. 아니, 요새는 이제 찾아보지도 않아. 자, 그다음에 그래서 타 문화의 우수성을 내세워 자기 문화를 어떻게 낮게죠. 낮게 평가한 태도고 문화를 우열 평가 대상을 간주하고 타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문화의 낙후성을 개선하고 선진문물 수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장점은 타 문화의 우수한 점을 받아들여 자국의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데 단점은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에 반대한 상소를 올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많이 섞어 쓰는 언어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화 상대주의. 상대주의는 앞에 상대로 쪽관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이 돼본다. 오케이. 그래서 그 사회에서 맥락에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문화는 우열 평가가 아닌 이해 대상으로 간주하며 각 문화가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갖는 고유한 의미를 존중하는 태도다. 그래서 자기 문화와 타 문화의 가치를 모두 존중함으로써 문화적 어떻게 다양성이겠지. 그래서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문제는 극단적으로 작용할 경우 생명이나 인간의 존엄성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서는 문화까지 인정하는 극단적 문화 상대를 초래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각주에 보면 이슬람의 명예살인 뭔지 알지? 근데 그거를 걔네 문화니까 라고 인정하게 되면 이거는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걸 갖다가 깨뜨리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까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됐나? 그 다음에 동남아인들이 손으로 밥을 먹고 이누이트족이 생선을 날고서 먹는 것은 미개해서가 아니라 그 지역의 기후 때문이고 한국인들이 본탕을 먹은 이유는 무더운 여름을 지내려면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데 평민 이하 계층에게는 먹을 것이 귀했기 때문이다. 오케이? 네. 요즘은 솔직히 말해서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안 팔리겠지? 교복이요? 굳이 사 먹는 사람들 계속 매니아층. 그러니까 뭐 가게가 있긴 있겠지. 어르신들. 모란시장 다 밀어버렸던데. 진짜? 네, 성남 모란시장 다 밀어버렸어. 거기 소 파는 데도 거기 있지 않아? 소는 모르겠는데 일단 개는 많았어요. 가면 똥 냄새 나요. 하긴 청량리 시장에도 그 개 파는 건 없어진 것 같더라. 걔는 아예 법으로 막았잖아요. 아예 금지했나? 아닐걸? 아예 법일걸. 아예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아 그래? 그래가지고 싹 식용하는 걸? 네. 근데 왜 개돼지는 왜 먹는 거지?
아니 나는 뭐 먹는 거 갖고 뭐 뭐라고 하진 않아. 패서 죽이지만 않으면 그지? 그 소나 돼지 뭘로 죽이지? 공기. 감전시키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니 옛날에 공기총 아니에요? 공기좀 빵 거지. 아주 옛날에. 때려 죽여야지. 그래서 이거 한 방에 빵 못 죽이잖아? 내가 죽어. 왜냐면 소 한 마리가 500kg잖아. 소는 언제 죽인대? 어? 소는 언제 죽인대? 소를 그러니까 이게 도살장 끌고 오면 소는 안 돼 근데. 그는 이제 백점은 그걸 이제 이 뭐지? 칼. 망치? 도끼? 뭐 하여튼 뭐 그거 가지고 여기 빡 때린대요. 근데 한 방에 못 죽이면 이제 얘가 날뛰어서 이제 500kg 넘는 애가 저기 하니까 내가 이제 죽는 거지. 왜? 돼지도 한 300kg 되잖아. 잘못하면 내가 죽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문화 사대주의와 다른 문화 중심주의는 뭐 같은 거다 아니? 됐나? 네. 자, 72번. 다음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되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A국에서는 남은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이를 얻어가는 거린에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이는 덥고 습한 지역이 많은 A국에서는 다모작이 가능하여 식량이 풍족하게 생산되는 반면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곤란한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럼 걔네 사회의 어떤 뭐 공유성 이런 거가 되겠지? 근데 유목생활하는 B민족은 화장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는 잦은 이동 생활로 인해 무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용이하다는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이건 공유성도 되지만 A국하고 B민족 공유성 되지만 그 기후하고 이 사람들의 생활하고 관계 있다라는 것도 되네. 그건 뭐야? 통째성이 되는 거지. 됐나? 그러면 문화는 상징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 개선된다라는 거는 축적성이니까 아니고 문화는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체계다. 되죠? 그 다음에 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존 요소가 사라지거나 변화한다. 변동성이니까 상관없지. 문화는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문화 요소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 되죠? 그러면 니은에서 4번. 됐나? 자, 맨 73번. 문화 이해의 태도 A에서 C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단 A, C는 각각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을 필요하다. 타 문화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A는 B에 비해 수용적이지만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보장하는 데는 B가 A보다 유리하다. 한편 문화 다양성 신장을 위해서는 A, B보다 C가 필요하다. 그러면 C가 상대주의가 되겠지. 그 다음에 A는 사대주의가 되겠지. 그럼 B가 자문화. 됐나? 그러면 외국 브랜드 제품에 대한 맹목적인 선호 풍조는 사대주의. 사례 맞죠? 연장자에게 악수를 청하는 외국인을 보고 무례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 문화 중심주의 맞지? 외국의 특정 음식에 대해 거부권은 있지만 그들의 생활 양식을 이해하는 건 상대주의 맞지? 그 다음에 A는 국수주의에 아니고 그 다음에 C는 극단적 상대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비판. 이거는 맞아. 그지? 그 다음에 A, B 모두 틀린 것이 옳지 않은 거 그럼 답은 4번이네. 됐나? 그 다음에 A, B 모두 문화에 대한 우열비가 가능하다고 본다. 맞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74번은 성격이고 75번은 태도고 알겠지? 자, 76번 한번 풀어봐. 요게 내가 본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야.
그럴 줄 알고 시킨 거야. 아니 왜? 그러니까 5번 정체성으로 헷갈리기 쉽죠. 네. 근데 이누이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는 그게 공통적으로 쓰인다는 거야. 다수가. 어. 그래서 공유성이 되는 거야. 어. 그래서 1번이야. 문제가 좀. 내가 이게 이 문제 지금 4월 교육청이잖아. 원래 나 이거 다른 교육청 뭐 이렇게 안 넣잖아. 네. 근데 이 문제는 좀 괜찮아서 얘는 따로 뽑은 거야. 아, 이게 어떻게 2번이에요? 어떻게 이게 뭐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이게 2번 문제야? 처음부터 멘탈을 갈고 시작을 하겠다는. 아니 모르고 넘어가니까 그렇게 갈리진 않을 것 같아. 내가 틀린지는 모르거든. 아, 그치. 아니, 1번이 사연사 자연사인 건 변하지 않는데 2번부터는 몰라. 아, 기르는 갈등론이 저기 한 8번에 나오고 막 그래. 왜 그런 짓을? 수학이 아니잖아, 우리는. 그지? 아, 철저해야지. 어쩔 수 없이 앞에서 쭉 올 수밖에 없어. 그래야 나 같은 애들 딱 가다가 이제 몇 번쯤에서 멈출까를 미리 생각해. 난 여기서구나. 그치? 난 실제로 나 때는 이제 20문제였는데 11번 풀고 있는데 5분 남았대. 와. 뒷객관식이죠. 11번이 행렬이었어. 아, 그 어렵지도 않은. 망할. 한열 다시 들어온다는데. 어? 한열 저희 때는 빠졌는데 다시 들어온대요. 들어와야 돼. 그게 왜 그러면 특히 경제학 같은 경우는 행렬 못하면 좀 힘들어. 그러니까 아무런 이제 니네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 식으로 세우는 거, 반년씩 세우는 거를 행렬로 해서 할 수 있거든. 다 노가다. 저 뭐지? 그거 게임 이론이 행렬이야. 게임 이론이요? 어. 그게 뭔데요? 범죄의 딜레마.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라 해서 죄수 그러니까 갑을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한테 검사가 형량을 딜을 하는 거지. 그 정도 받으실 형. 그러니까 갑은 의미였지. 네가 만약에 저기 몇 년 저기 뭐냐 그러니까 실토를 했어. 실토를 했는데 얘가 안 했으면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너는 깎아줄게. 갑은. 얘는 그대로 때리고. 너 뒤졌다. 그다음에 얘 마찬가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얘네들이 서로 불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범인데 인정 안 할 때. 그래? 수리경제학 시간에 배웠는데 아씨 몰라. 뭐 이렇게 그 수식이 복잡한지. 자 넘어가시고 그 나머지 풀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화 형상에서 자 하위 문화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사회에 전체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하위 문화가 있다라는 거거든. 그럼 전체 문화는 다른 말로 바꾸면 주류 문화야. 그래서 그 사회의 대부분들이 갖고 있는 문화. 근데 얘는 그 사회의 일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비주류라고 하기보다 물론 얘가 주류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인사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하지? 목례를 하잖아. 목례는 얘야. 그런데 힙합하는 애들이 주먹을 치고 이런 거. 그거는 걔네들만의 인사법이라는 거지. 됐나? 자, 그 다음에 이 하위 문화에 반문화라는 게 있어. 반문화는 그 사회의 반대, 즉 저항하는 문화야.
얘가 그때 사회에 따라 다르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변동이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 시대에 유교는 주류 문화지. 네. 근데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는 동학이나 천도교는 동학이 천도교지. 천주교는 하위 문화인 거지. 그지? 근데 얘네는 반문화도 되는 거지. 신분제를 없애자는 거니까. 이해되나? 자, 그렇게 구분하면 된다. 그 다음에 함정 중에 하나가 이 하위 문화를 다 합하면 전체 문화가 되느냐? 요거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언어 문화를 예를 들어서 이쪽에 가면 나 같은 억양을 쓰는 사람들이 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 뭐 그랑케라고 뭐 하는 사람들이 살잖아. 이쪽엔 그레슈 하는 사람들이 살잖아. 그래서 이걸 다 합친다고 해서 우리 사회 전체 문화가 되냐? 우리 사회 언어의 특징이잖아. 근데 우리 사회 대다수가 누리는 가지고 있는 언어 문화는 뭐지? 표준어인 거지. 이해됩니까? 됐나? 그래서 표준어를 전체 문화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전라도 사투리 다 합친다고 해서 전체 문화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자, 그래서 하위 문화는 전체 문화와 하위 문화 관계 파악하는 거하고 하위 문화의 합이 전체 문화 되지 않는다라는 거하고, 그래서 의미가 한 사회 내에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 또는 특정 영역의 사람들만 공유하는 문화다. 그래서 힙합 가수들의 주목에 사는지 경상도 언어 문화가 있고, 전체 문화는 목례가 된다. 특징은 전체 사회의 범주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하위 문화의 범주는 상대적이다. 그럼 그 밑에 그림을 보면 한국 문화가 있고 거기에 한국 음식 문화, 한국 주거 문화, 한국 인사 문화가 있잖아. 그럼 한국 음식 문화를 전체 문화로 보고 그 밑에 경상도 음식 문화, 전라도 음식 문화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와서 전체 사회의 문화적 뭐를 형성한다? 다양성이죠. 다양성 형성 원천으로서 한 사회를 구성하는 인종, 민족, 계층, 지역 등의 문화를 반영하고, 대체로 전체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성격을 갖지만 반문화의 성격을 지닐 수도 있다. 사회 복잡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인 출현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하위 문화가 나타나고, 순기능은 전체 사회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게 사투리다. 물론 이게 지금 없어지고 있어서 문제죠. 그 다음에 특정 집단의 정체성 형성으로서 구성원의 소속감 고치게 한다. 요즘은 그 별 의미가 없는데 그 KTX 타면은 잘 안 멈추잖아. 네, 쭉 가죠. 그래서 2시간 15분이면 가거든? 네. 근데 옛날에 무궁화 그거 아직도 타면 현역으로 뛰던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 근데 5만 역을 다 서요. 역마다 다 쓰지 않아요? 다 서진 않아. 왜냐면 통일호가 서는 역하고 비둘기 서는 역도 따로 있어. 그러니까 비둘기호가 제일 늦게 가는 거야. 그 12시간 가. 나 중학교 때 서울로 수학여행 갔거든? 12시간 탔어. 타고 가는 거랑 똑같아. 근데 우리 학교 수학여행 왜 서울로 왔나 몰랐어. 근데 하여튼 그 가다가 보면은 갑자기 시끄러워진 데가 있어. 그럼 어디냐 하면은 여기 대전? 아니 저 영동이에요. 영동에서 김천. 그러니까 영동이 충북이거든. 근데 여기서 딱 요 산맥 넘어가면 김천이 경상도잖아. 김천 가면 시끄러워져. 경상도는 좀 경상도에서 이렇게 톤이 높잖아. 톤 높고. 그러니까 억양도 세고, 그러니까 거칠어가지고. 갑자기 시끄러워지는. 자다가 깨는 데가 딱 거기야. 근데 그게 사실 영동부터 시작해. 영동 그 사람들도 이 경상도하고 이게 섞여 있어. 그래가지고. 근데 딱 소리가 들리는 순간 반갑지. 나 같은 경우. 자,
사회 구성원에게 다양한 욕구 충족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역기능은 집단 간 갈등을 초래하여 사회 통합을 저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한국인 시부모와 결혼 이주민 여성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예를 들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그 우리나라에 베트남 그 결혼 이렇게 이주하는 분들 많잖아. 네.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 올림픽 끝나고 니네 국사에서 노태우 때에 업적하면 100% 나오는 게 뭐야? 아, 그건 범위가 아니어가지고. 어? 범위가 아니어가지고. 수업 했었어. 중학교 때도 했어. 근데 거기까지 진도를 안 나가지. 뭐라 해야 돼? 그쪽만 가면은 쌤들이 똑바로 안 해요. 뭔가 그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왜? 자기의 정치관념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쌤들이 대충 아, 그래? 그쪽 부분을. 저희 수업 시간 안에 현대까지 못 갔어요. 대부분 못 가. 네, 조선에서 끝났어요. 나는 대부분 다 끝내거든. 근데 노태우 하면 뭐예요? 북방 정책이에요. 북방 외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공산권 국가들하고 외교 관계 맺은 거. 노태우. 왜냐면 88 때 대통령이 노태우였잖아. 네. 그래서 그때 그 베트남하고도 외교 관계를 맺은 거지. 그래가지고 한 게 뭐냐면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였어. 아 말이 왜 이렇게 길지? 직설적이네. 그런 거를 실제로 했어요. 아, 그래서 막 단체 소개팅 이런 거 해가지고 했거든.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농촌 그때는 이제 뭐 35살 이렇게 만들어서 노총각이라고 할 때니까 그래가지고 시골에 이제 여자들이 다 도시로 취직하고 막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이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데리고 그러니까 단체 미팅 해갖고 막 오고 그런 거야. 근데 이거 신문에 난 거야. 내가 신문 기사를 본 거야. 어느 집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이제 오전에 파트 나가서 일을 했겠지.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점심을 먹고 걔네가 시에스타가 있어요. 낮잠 자는 문화. 더운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 원래 습관대로 낮잠을 자는 거지. 근데 그 시어머니가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를 결혼해서 왔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구박을 한 거야. 그래서 그 고부간의 갈등인 게 그게 신문 기사에 났어. 내가 그래서 기억을 하는 거야. 맞아. 그거는 뭐냐면 그 사회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되지? 그래서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됐나? 그다음에 그때 그 대박인 게 베트남 애들 지금 어떨지 모르는데 그때만 해도 16살 막 이렇게 결혼하는 거 알아? 와 조선이에요? 뭐 조선이에요? 그 16살짜리를 30몇 살짜리가 데리고 사는 걸 그런 거. 범죄인데. 그럼 범죄인데요. 난 진짜 짤벌이잖아. 그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범죄잖아 저거. 근데 그때는 뭐 30 넘어가도 노총각 막 그랬으니까 자 그다음에 전체 문화 하위 문화에서 전체 문화는 한 사회에서 집단 및 영역과 상관없이 전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문화다. 이와 달리 하위 문화는 한 사회의 일부 구성원들만 공유하는 문화다. 전체 사회 문화의 공유성은 전체 사회 범위에서 나타나므로 하위 문화를 갖는 집단의 구성들 역시 전체 문화 요소를 향유한다. 이해되지 이거? 그러니까 목례를 하는 건 우리나라에 똑같다는 얘기지. 이와 달리 하위 문화의 공유성은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특정 집단의 범위로 한정된다. 됐나요? 그거 이 하위 문화 예로 그것도 할 수 있죠. 그 나중에 지역 문화에서 나올 건데 그 잔치에 올리는 음식. 제사. 그 경상도에서는 그것도 올라간다. 그 상어 산적이라고 해서 이제 그 거기에 상어 꽂는 깬 것처럼 하는 거. 거기 상어가 잡혀요? 나도 모르지. 어디, 잡았으니까 했겠지. 어디 그거 올라가는데 문어인가? 그거는 이제 경상북도. 는 문어가 올라가요. 그 안동에 도산서원 갔을 때 거기
그 앞에 그 헛제사밥이라는 거 파는데 거기서 내가 문어 그게 진짜 그렇게 큰 거 처음 봤어. 뭐 피문어 뭐 되게 큰 거 막 올리고 막. 근데 전라도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잔치 때는 홍어가 안 빠지잖아. 근데 나도 이제 서울 와서 처음 먹었지. 대학교 때. 그래서 근데 뭐 그러니까 술을 먹고 오니까 막걸리를 먹고 오니까 냄새나. 그럭저럭 뭐 먹을만 하더라고. 한 번은 그 다른 이제 부산 애가 이제 나 사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술 한잔 하자고 해서 왔어. 저거를 그걸 먹어볼 간 거야. 삼합을. 딱 먹더니 이게 음식이가 반응. 왜냐면 부산에선 안 먹는 음식이거든. 취급 안 하잖아 거기는. 근데 나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아. 그 냄새 자체를. 아린 맛이라 해야 되나? 아우 아니야 그 냄새 자체가 싫어. 코가 확 뚫리잖아. 그러니까 코가 빵. 근데 아니 그거보다 이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옷에 냄새 다 배잖아. 그것도 싫고. 그 혀가 절인 맛이 나거든. 그래서 아이 뭐 우리 동네도 솔직히 말해서 음식 맛은 없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이문화 유형에 보면 자 출제되는 건 반문화 전체문화 관계가 나오고 반문화 상대성이 나오고 각 하이문화의 순기능, 역기능, 서술이 나올 거다. 그래서 지역문화를 보면 다양한 지역 내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생활 양식이다. 각 지역의 서다한 자연과 역사 변수의 형성됨으로 다양성을 지니고 지역 주민의 정체성과 일체감 기능은 지역 주민의 정체성과 일체감 형성에 기여하고 문화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제공하여 사회 전체의 문화적 획일화를 방지하더라. 오케이. 예를 들어 내가 사투리를 거의 까먹었는데 기억하고 있는 거. 해껍다 라는 말이 있어. 처음 듣는. 이게 가볍다는 뜻이야. 애비다. 에디다? 아리다? 이게 말랐다는 뜻이야. 전혀 다른 나라 말 같지? 이게 뭐야? 그래서 나 원래는 서울 출신이거든? 나기는 서울에 살았어.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부산을 전학 갔는데 우리 부모님이 다 부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말을 못 알아먹었잖아. 그리고 제일 이해 안 되는 거 예와 아니예. 그러니까 아니오가 아니라 아니예 그러는데 아니예. 그러니까 예를 떨어뜨려 버리니까 내가 보기엔 얘랑 똑같이 들리는 거지. 그래서 그게 헷갈려갖고 그래서 한 달 동안 말을 잘 못했어요. 성수 때문에. 자, 다음에 세대문화. 공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일정 범위의 연령층이 공유하는 문화고 생물학적 성숙과정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의 복합적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릴 때 뭐 하고 놀았냐 하면 나는 자치기, 팽이치기 뭐 이런 거 하고 놀았는데 니는 그런 거 없잖아. 그거야. 자, 왜 순기능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일치형성에 기여하고 역기능은 동일한 사회현상에 대하여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초래하여 세대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부모 세대와 어린 애들 세대는 느끼는 게 다르니까. 그죠? 자, 다음에 청소년 문화. 한 사회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대 인구가 독자적으로 공유하는 문화고 세대 문화의 한 유형이다. 또래 집단을 중거 집단을 설정한 경향이 있고 현실 지향적인 기성세대 문화와 달리 미래지향적인 성격이 강하고 기성세대가 형성해놓은 문화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도전하는 성격을 띠기도 하고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 존재하면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주변인으로서 정체성의 혼란을 드러내는 행위가 반영되기도 한다. 순기능은 청소년의 사회적 성숙 과정에서 자아정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고 역기능은 또래 집단의 평가나 대중매체의 영향에 민감하여 획일성이 강한 문화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 이해되지? 자, 반문화. 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에 대해 저항하거나 대립하는 문화. 그래서 저항 동그라미, 대립 동그라미.
그래서 비행선을단 문화라든지 극단적인 종교 문화가 있다. 그래서 하위 문화 한유형을 볼 수 있고 우리 지금 그 뭐지? 저거 무엇이냐? 통일교나 신천지가 뭐 예를 들 수 있죠. 그래도 걔네들은 좀 나. 그 옛날에 그 JMS요? 아니 JMS 그 새끼는 아예 나쁜 새끼 같고 그거 말고 휴거라고 혹시 알아?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94년인가 이때 유행했던 건데 하여튼 뭐 그 지구 망한다고 아, 뭐 자살하고 막 그 2000년 될 때 지구 멸망한다 그거.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 오음진리교라고 해서 막 단체로 자살하고 있는 뭐 많았는데 그때. 이상한 정도 많았는데. 지금 망한다고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 네, 저희 엄마도 믿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네. 뭐 언젠가는 망하겠지. 망하겠지라고는 했는데 안 망하더래요. 나는 그때 제발 망해라 그랬어. 리셋 버튼 한번 스타일. 이런 사람이 교주.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왜냐면 재수할 때였거든. 그때 망해야죠. 인생이 우울했어. 자, 그래서 하위 문화의 한 유형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 안에 하위 문화가 있고 그 안에 반문화가 있다. 이해되나? 네. 자, 다음에 상대성. 시대와 사회에 따라 반문화의 규정은 달라진다. 그 천주교나 동학이 그때는 반문화인데 지금 아니고 신분제는 그때는 전체 문화인데 지금은 반문화가 되는 거지. 순기능은 기존 주류 문화를 대체하면서 사회운동을 가져오기도 하고 역기능은 집단과 갈등을 조장하여 사회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반문화의 상대성은 그거 읽어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문화, 하위 문화, 반문화 그것도 읽어보면 되겠고 뭐 우리나라 지역 문화에 역사적 특징과 변화 현상에 산지 지형이 많아 역사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지역 문화가 발달한다. 이게 내가 옛날에 전국일 줄 알았는데 부산까지 자전거를 딱 하고 가다가 충주에서 무릎이 너무 아파갖고 한의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어. 근데 여기 충주 사람들 서울하고 말투 똑같은 거 알아? 사투리가 없어요? 충청도로. 충청도니까 그래 쉬우라고 그렇게 안 할 줄 알았거든? 아니야. 서울하고 똑같아.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이게 남한강이잖아. 남한강 이렇게 연결되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교류를 했던 거지. 거의 차이가. 그 별 차이가 없고 근데 이제 이쪽은 충남의 바닷가 쪽은 진짜 그래시고 그런 거지. 근데 여기서 딱 가다가 충주에서 쫙 가다 보니까 멈춰야 되는데 못 멈춘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수안보까지 갔어. 저기 수안보 터미널인데 거기가 산속이었어.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거 할 때 이제 학교 같은 데서 막 몰래 자고 막 그런단 말이야. 벤치에서. 근데 거기는 관광지라 그럴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숙박비가 비쌀 거 아니야. 노숙. 그래서 그것도 못 하고 그냥 여기서 자전거를 그 시외버스에다가 실어버렸어. 싣고 넘어온 거지. 그냥 버스 타고. 점프를 뛰었어. 그래갖고 문경에 내렸어. 근데 딱 여기 오니까 다 나 같은 어디가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익숙하다. 익숙한. 그게 왜냐면 여기 이 소백산맥이 여기 소백산 같은 게 한 1600m 돼요. 뭐 월악산 이런데 속리산 이런데 되게 높아.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요렇게는 교류를 잘 안 했던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보부상들도 잘 왔다 갔다 하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이 억양 사투리나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진. 그래서 니네 그거 안동하면 유명한 게 뭐 있지? 찜닭. 말고 또 소주. 고추 아니야? 말고. 고추 사과? 마늘 파 이런. 사과는 요새 유명해지고 간고등어라고. 간고등어. 그게 왜 유명한지 알아? 안동은 여기잖아. 네. 그럼 고등어가 날 수가 없지. 예. 부산에서 잡아가지고 내장 빼고 거기다 소금 쫙 해가지고 싣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까지 가는데 안 상하거든.
그래서 거기서 파는 거지. 안동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간 된 상태로 가서 간 고등어야.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 다 안동으로 알고 있더라고. 그게 아니고, 원래 부산에서 가는 거였어.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는 이제 억양이 이제 비슷한 거지. 이렇게. 자, 그다음에 산업화 및 교통통신 발달에 의해서 지역문화 동전 양상이 나타난다. 특히나 요새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저기 하다 보니까 표준어 보급돼갖고, 그러니까 부산에서 젊은 애들은 아마 이런 말 안 쓰지 않을까? 쓸 것 같긴 한데 근데 나 버스 같은 뭐 아주 가끔이지만 부산을 가니까, 근데 버스 같은 데서 못 들어본 것 같아. 외지인밖에 없어가지고 요즘 버스. 아 그런가? 네. 다 놀러 온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한국인보다 일본인이랑 중국인을 훨씬 많이 봤는데. 아 하긴 나 요새 명동 다니면서 그 치과 때문에 그런데 진짜 외국인들 많더라. 그나마 난 빨리 학원 오느라고 이제 후딱 오거든? 근데 만약에 그게 저녁 시간이어봐. 와, 다 외국인. 그러겠지. 거기 뭐 볼 거 있다가 난 몰라. 그냥 시장? 딱히 근데 쇼핑 빼고는 뭐. 외국인들이 명동 말고 딱히 갈 데도 없잖아요. 아니 경복궁도 있고. 경복궁. 산 많잖아 서울에. 가깝고. 네. 뭐 유적지도 많은데. 왜 그렇게 했을까? 굳이 쇼핑하러 돌아다니는. 자, 그 다음에 서구문화 유입과 도시문화 확산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지역문화가 쇠퇴하고 경제적 이익을 지나치게 중시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주민의 생활양식부터 가치를 상실하고 상품화된 경향이 있다. 이해됩니까? 오늘 요거를 여기서 자를까? 여기서 자릅시다. 오케이? 네. 쉬는 시간이에요? 세일이네. 오늘이 18일이죠. 네, 18일.